안녕하세요. 볼만찬 기자들의 만 윤진만 찬 박찬준 기자입니다. 박수 한번 치죠. 소리 질러! 뿌뿌뿌! 마침내 K리그가 개막합니다. 너무 긴 겨울잠이었습니다. 너무 길었어요. 너무 길었어요. 네. 당초 2월 29일 개막 예정이었는데 70일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K리그가 개막을 합니다. 5월 8일 금요일이죠. 전북과 수원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대장정에 돌입하고요. 네. 뭐 물론 관중도 없고 시즌도 27라운드로 줄어들었지만 축구를 볼 수 있다는 게 어딥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진짜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진짜. 리그 개막을 앞두고 볼만찬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그렇지. 개막 특집 준비했습니다. 네. 격까지 다 걷어내고 핵심만 딱딱. 중요한 건 뭐예요? 우승, 강등 딱 두 개잖아요. 그래서 딱 1, 2부로 나눠서 시즌 프리뷰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1탄 누가 떨어질까? 이게 제일 재밌어. 그렇죠. 네. 예상 강등 구도에 대해서 한번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올 시즌 강등 규정 좀 바뀌었잖아요. 설명 좀 해주세요. 기존에는 이제 최하위가 최종 자동으로 강등을 하고 11위 같은 경우에는 K리그 2 플레이오프 승자와 이제 승강 플레이오프 치렀잖아요. 그랬죠. 근데 이제 상주 상무가 올 시즌을 끝으로 이제 계약이 끝나면서 내년에 시민구단으로 재창단하잖아요. 그래서 올 시즌에 어떤 성적을 내더라도 자동 강등이 됩니다. 네. 그래서 나머지 한 팀이 이제 뭐 상주가 예를 들어서 최하위를 할 경우는 11위 팀이 플레이오프 그대로 되는 거죠. 예, 그대로 네. 진행이 되고 상주 상무가 최하위가 아닐 경우에는 그 상주 상무 플러스 최하위가 강등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장이 되는 거죠. 기존에 네, 1.5장에서. 네, 일단 두 장이 됐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범위가 넓어졌다고 보고요. 일단 올 시즌 예상 강등 후보를 일단 좀 꾸려보겠습니다. 네 팀 정도로 네. 좀 될 것 같은데. 네. 뭐 전북? 뭐 흔히 전문가들 얘기를 좀 빌리자면 성남, 인천, 광주, 부산을 아무래도 후보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크게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승격팀 두 팀이고 인천, 성남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니까 일단 네 팀의 전력부터 보면서 좀 네.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성남 보겠습니다. 뭐 성남은 지난 시즌 수비 축구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잔류를 했습니다. 9위를 했어요, 무려. 예상 외의 성적이었죠, 사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만 올겨울 변화가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일단 뭐 승격부터 잔류까지 이끌었던 남길 감독이 제주로 떠났고요. 그랬죠. 수비 축구의 핵이었던 임채민이 강원, 김동준이 대전 시티즌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이게 좀 커 보여요. 네. 그리고 이제 경험이 좀 부족한 김남일 감독이 부임하면서 외국인 선수 통으로 바뀌었어요. 뭐 토미, 요바노비치, 이스칸데로프가 새로 영입됐고 좀 베테랑 양동현, 권순형, 김영광, 임선영을 영입한 건 좀 주목할 만한 요인입니다. 김남일 감독의 공격 축구 천명했었잖아요. 그렇죠. 베스트 11이 좀 궁금한데 좀 네. 어떤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예상 베스트를 보면 골키퍼는 전종력이 좀 유력해 보이고요. 네. 3백은 연지훈, 요바노비치, 안영규. 그리고 그 미드필드진을 보면 서보민, 임선영, 권순영, 김동현, 이스칸데로프가 나란히 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투톱은 약간 좀 고정적인 것 같아요. 양동현, 토미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김남일 감독이 앞서 언급한 대로 공격적인 축구를 얘기했기 때문에 네. 좀 전체적으로 좀 올해 전력 좀 어떻게 흐르는지 좀 분석을 좀 해봐야겠죠? 일단은 뭐 변수가 좀 많아요. 일단 김남일 감독이 어떤 전술을 꺼낼지 뭐 말은 공격적인 축구를 한다고 하지만 이제 수비적인 선수들도 많기 때문에 그랬죠. 어떤 전술을 꺼낼지는 시즌에 개막해봐야지 알 수 있는데 대신 이제 약간 공격 쪽이나 미드필더 쪽에는 양동현, 임선영 이렇게 검증된 선수들이 들어온 만큼 좀 무게감이 작년보다는 지난 시즌보다는 지난 시즌보다 나아 보이긴 하지만 수비 라인이 일단은 그 경험 부족한 감독이 수비 조직력을 어떻게 꾸렸을 거며 또 임채민, 김동준을 어떻게 공백을 메울 건지 그래서 시즌 초반에는 약간 시행착오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시즌이 짧은데 시행착오가 있다는 거는 좀 불안 요소가 되겠네요. 그렇죠. 예. 네, 다음 인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인천 뭐 영원한 생존왕 아니겠습니까? 지난 시즌 이제 유상철 감독 투병이라는 막판 변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가을바람만 되면 강해지는 뭐야. 인천 특유의 좀비 근성이 나오면서 네. 최종전에서 경남과 비기면서 잔류를 확정 지었죠. 그 인천이 매년 리빌딩을 좀 하는 팀인데 올 시즌에는 상대적으로 좀 잠잠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올 시즌 그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팀 핵심이죠. 무고사, 분호장, 마하지, 케인대. 마하지 잘해. 네, 마하지 좋아요. 네. 이 네 명을 모두 지켰습니다. 특히 B클럽의 구애를 한 번에 받았던 에이스죠. 무고사를 잔류시킨 것이 큰 수확이고요. 무고서 어떻게 몇 년간 남아있죠, 인천에? 그렇죠. 계속 신기해요. 그리고 네. 임대생이었는데 작년에 이제 잔류할 때 쏠쏠한 활약을 해줬던 장윤호, 명준재 떠났고요. 김진야 유스 출신이죠. 서울로 간 선수를 제외하고는 큰 이탈이 없었습니다. 네. 대신해서 들어온 선수가 김준범, 김성주, 김준엽 등 K리그 팬들을 알만한 좀 알짜들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인천 팬들이 그 부분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김트리오가 가세한 베스트 11은 어떤가요?
일단 인천이 항상 포백을 썼었는데 올해는 3-5-2로 간다 그래요. 그 이만석 감독이 수비 쪽에 좀 주력을 한다 그랬는데 네. 일단 3백을 통해서 탄탄한 수비를 일단 구축하는 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네. 정상 골키퍼가 골문을 지키고요. 문지환, 브노자, 이재성이 3백을 이룹니다. 미드필드진에는 김성주, 마하지, 김도혁, 김준혁, 지원하게 들어가고요. 이 자리에 이제 뭐 김준범 선수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 네. 같고요. 투톱에는 무고사 김호남이 들어가는데 김호남이 후반에 이제 케인대로 바뀌면서 네. 좀 더 공격적으로 가는 게 인천의 올 시즌 전략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인천 전체적인 전력을 잔류권으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지난 시즌과 전력 차이는 크게 없어요. 그러니까 비슷하다. 말씀드린 대로 그 외인들을 모두 지키면서 척추 라인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고사, 마하지, 분호자라는 확실한 축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크게 무너지진 않을 거예요. 인천이 지난 시즌 초반에도 사실 승리를 못했지 크게 지지는 않았거든요. 일단 그 뼈대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다만 이제 해결해 줄 수 있는 선수가 과연 무고사 이외에 누가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좀 인천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광주 보겠습니다. 만 기자가 이게 뭐 전문가니까 잘할 네. 것 같아요. 일단 지난 시즌을 돌아보면 이제 부산 천하가 될 거라고 예상이 많았는데 맞아요. 예, 이 예상 완전히 깨고 완전히. 예, 압도적 1위를 차지하면서 구단 창단 최초로 우승을 하면서 일찌감치 승격을 확정을 했습니다. 괴물로 불렸던 펠리페 같은 경우에는 득점왕 그렇죠. 차지했고요. 단단한 조직력이 돋보였던 지난 시즌이었습니다. 광주도 예상보다는 사실 승격하고 나면은 좀 폭풍 영입이 있기 마련인데 그렇죠. 광주 네. 돈도 없긴 하지만 좀 잠잠했었어요 예상보다. 일단 광주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선수들을 지킨 게 더 큰 효과다. 아 맞아요. 네. 나간 선수 별로 없더라고. 네, 왜냐하면 이제 핵심 선수들이 약간 조금 얘기가 좀 있었어요. 재계약 혹은 이적 얘기가 있었는데 그걸 대부분 다 지키면서 베스트 11에 큰 차이가 없고 여기에 베테랑 측면 수비수인 김창수라던가 뭐 한이훈, 박준희 그리고 김효기 다 베테랑들. 네, 이런 베테랑들 합이랑 K리그 300경기 넘을 겁니다. 이들이 이런 선수를 영입했고요. 또 이선에 특히 이 코스트리카 대표인 마르콜 영입하면서 얘기가 많더라고요. 얘기 조 많아요. 선수라고. 네, 그 약간 좀 굴욕으로 하는 그 축구를 하고 있는데 펠리페와 호흡을 맞출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베스트 11은 큰 변화가 없겠네요. 그렇죠. 이제 수비 라인 같은 거 거의 비슷해요. 이제 골키퍼는 윤평국, K리그 2 최고의 골키퍼였죠. 그리고 왼쪽부터 이으뜸, 아슐마토프, 이한도, 그리고 오른쪽에 김창수가 나설 수도 있고 박준희. 어쨌든 이건 영입생들 2명이 경쟁할 것으로 보이고 중앙 미드필더에는 여름과 최준혁이 유력하고요. 이선에선 윌리안, 마르코, 엄원상. 네, 엄원상 같은 경우는 22세 규정도 그렇죠.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최전방은 펠리페 붙박입니다. 아 역시 펠리페의 느낌이 좀 가네요. 네, 그렇죠. 광주 전력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야, 작년 전력이면 기대할 만합니다, 물론. 근데 이제 1, 2부 수준차 분명히 감안해야 돼요. 그렇죠. 네, 저희가 맞아요. 이제 해외 축구를 봐도 2부 리그에서 올라온 팀들이 고생한 거 많이 보잖아요. 맞아요. 이 객관적인 전력차보다는 선수들이 1대1로 봤을 때는 좀 떨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전체적으로. 이거를 전방에 외국인 선수들이 얼마나 조금 보충해 주느냐, 얼마나 좀 보완해 주느냐가 좀 관건인 것 같은데 팀 분위기를 보면 작년 성남처럼 안정적으로 잔류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초반에 예상외로 쉽게 무너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6월 되면 이제 그 홈구장도 이전을 하거든요. 전용구장으로. 그 과정에서 뭔가 좀 약간 좀 분위기가 다 잡히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일까봐 좀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2부 리그 최신 득점왕들이 1부 와서 다 잘했잖아요. 아드리아노, 말컹, 조나탄. 펠리페가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뭐 아까 말했던 마르코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마르코가 없었으면 조금 고립됐을 것 같은데 마르코가 조금 활로를 열어주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승격팀 부산 보겠습니다. 야, 부산 뭐 시즌 내내 광주에 밀리다가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경남 꺾고 진짜 드라마 같은 5년 만에 K리그 1으로 올라왔습니다. 부산은 진짜 기업 구단 같아요. 영입도 많았고요. 진짜 많았어요. 그러니까 빈치 싱코, 도스톤백, 네. 헤이스, 호물로 제외하고 외인 전원 바꿨고요. 여기에 뭐 강민수, 윤석영, 김호준 이렇게 베테랑 수비수들이 대거 가세하면서 일단 수비 쪽에 안정감을 더한 게 좀 포인트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야, 그 베스트 11 보는데 거의 뭐 K리그 중위권 팀인 것 같습니다. 아니, 네. 부산이 저희가 지금 약간 강등 후보로 꼽긴 했지만 이거는 경험적인 부분이고 네. 멤버만 놓고 보면 꽤 좋은 편입니다. 네. 골키퍼 이제 베테랑 김호준 들어갔고요. 왼쪽부터 윤석영, 강민수, 도스톤백, 김문환 다 대표팀 경력이 있는 선수들이에요. 네. 박종호, 호물로, 이규성이 미드필드 이루고요. 네. 한지호, 이동준, 이정엽이 꼭지점에 쓰는데 빈치 싱코가 쓸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 예. 빈치 싱크 그리고 김진규 선수도 아마 지금 뭐 그렇죠. 김진규 많아. 선수도 있고 대단히 경쟁력 있는 라인업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전력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이 신구 조화를 굉장히 높게 보거든요. 부산에 말씀하신 대로 김진규, 이동준, 네. 이전 선수들 굉장히 젊은 선수들 좋고요. 김문환 선수까지요. 네. 여기에 수비 쪽에 베테랑들을 대거 더한 거. 그 조덕재 감독의 아무래도 그 의중이 들어가 있는데 지난 시즌까지 공격은 좋았지만 밑에서 안정감 있게 지켜주지 못했다는 측면을 좀
본 것 같아요. 그 수원FC 감독 시절에도 이제 막공을 하다가 이 뒤를 지키지 못해서 이제 다시 한번 강등됐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수비 쪽에 탄탄하게 좀 영입을 한 것 같은데 저는 안정감은 굉장히 있어 보입니다. 일단 강민수 같은 경우 제가 크리스탈 팰리스의 게리 케일 느낌이 나요. 잘할 것 같아. 아니 작년에 울산 막바지에 윤영선보다 좋은 활약을 펼쳤던 게 강민수. 맞습니다. 윤영선이 약간 중국 이적 연결해서 좀 멘탈이 나갔었는데 강민수 잘했었죠. 네. 네 팀 분석해봤는데요. 네. 여기 말고도 좀 누가 또 전력이 좀 떨어져 보이는지도 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저 먼저 얘기하면 벌써 웃으시는데 누가 수원 담당 아니랄까봐 이 매 시즌마다 죽을 수 있는 기업 구단이 좀 있었습니다. 맞아요. 신기해. 지난 시즌 제주그래서 떨어졌죠. 네. 그 전 시즌에 서울 그랬죠. 네. 올해는 전 이 후보를 수원으로 봅니다. 수원 팬들 들으시면 비통하실 수도 있는데 SK 그리고 GS 다음에 삼성. 그렇죠. 개막전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서 모인 경기력이 너무 좋지 않았어요. 많이 많았어요. 아주 실망스러웠거든요. 그러니까 수원 같은 경우는 물론 김민호, 홍철, 타가트가 잔류하긴 했지만 타가트 같은 경우는 잔류라기보다는 잔류 당했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원래 보내려고 했는데 대신해서 들어온 선수들 혹시라도 모를 타가트 이탈이나 뭐 데뷔해서 데리고 온 영입파들의 무게감이 그리 크지 않아요. 수원 영입을 보면 아시겠지만 명준재가 지난 몇 년 만에 데리고 온 K리그1 출신 영입파입니다. 그렇죠. 그 정도로 수원이 항상 하브리그 선수들만 데리고 왔었던 팀이었는데 그게 계속해서 남아있으면서 팀 전력이 낮아진 건 분명하거든요. 올해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병행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극복할 만한 선수를 데려오지 못했다. 이거 분명하고요. 특히 경기 흐름을 바꿔줄 수 있는 확실한 에이스가 아직도 염기훈이라는 거. 이게 이 팀의 한계입니다. 저는 진짜 그래서 수원이 올 시즌 초반에 흐름을 타지 못할 경우에는 잘하면 삐걱거릴 수도 있겠다. 불안하다. 네, 만 기자는 수원 담당이니까 좀 생각이 많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길게 설명하지 않겠는데요. 저도 이제 뭐 생각이 아주 크게 다르진 않아요. 제 담당 구단에서 옹호할 생각 없고 잠재력 있는 팀이 있고 단단해 보이는 팀이 있어요. 그렇죠. 뭐 잠재력 있는 팀 같은 경우는 강원, 포항을 들 수 있겠고 단단해 보이는 팀은 전북, 울산을 들 수 있겠는데 수원은 둘 중에 해당하지 않는 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 선수단 자체 내분 분위기를 보면 약간 위닝 멘탈리티가 좀 없어 보입니다. 수원이 참 그게 없어졌다는 게 정말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감독도 그 선수들을 이끄는 것도 힘들고 올 시즌은 작년보다는 좀 나을 것 같지만 그래도 조금 힘들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게 선수들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또 싼 선수들이 아니라는 게 그럼요. 수원의 문제예요. 막 3억, 5억 막 이래요. 그러니까요. 네. 그 부분이 좀 아쉽고. 네. 만 기자는 또 어떤 팀 꼽고 싶습니까? 저는 상주 상무를 꼽겠습니다. 상주. 네, 왜냐면 앞서 설명한 대로 상주는 뭘 해도 강등. 맞아요. 네, 어차피 강등인 팀이에요. 그리고 초반에는 분명히 그 상주를 임대 온 거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할 거예요, 보여주려고. 그리고 기회를 잡은 것도 기분이 좋아서 열심히 하겠지만 그렇죠. 후반기 이후에는 무슨 동기부여를 갖고 할까 그거 싶어요, 저는. 저는 오히려 그래서 상주가 조금 잘하지 않을까 싶은 게 될 때나 되라. 그렇지. 럭키 펀치. 그러니까 공격 축구가 변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게다가 멤버가 좋아요. 그러니까 상주는 매년 그 누가 입대를 하느냐에 따라서 전력에 어떨 땐 수비수 많이 들어오면 수비가 좋고 어떨 땐 공격수가 많이 들어오면 공격이 좋은데 이번엔 전체적으로 고르게 좋아요. 이선이 좋더라고. 네, 이선도 좋고 저는 오세훈 선수 굉장히 높게 보는데 22세도 전세진까지 있어서 커버 다 가능하고 저는 그래서 있고 저는 그래서 오히려 라운드가 짧잖아요. 동기부여를 오히려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짧은 시즌이기 때문에 저는 상주 상위 후보 보고 싶고요. 대신에 저는 대구가 좀 내려가지 않을까. 저는 대안을 데려간 게 사실 뭐 작년 더 잘 아시겠지만 수원에서 좀 말썽도 많이 피웠잖아요. 대안을 데려간 게 썩 좋은 선택이 아닐 것 같고요. 젊은 수비진을 리드하던 게 분명 조현우였거든요. 조현우의 공백을 어떻게 메우느냐에 따라서 물론 베스트 11 좋고 젊은 선수 흐름 타면 또 어떤 팀이 될지 모르겠지만 대구가 작년보다는 떨어져 보인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좀 첨언하자면 그 무관중이잖아요. 대구는 홈빨 팀인데 맞아요. 그것도 좀 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 생각 못했네요.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하지 말자. 오늘 이거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쭉 달려왔어. 누가 떨어질 것 같아요. 우리 돌려 말하는 거 없이 그냥 콕 찍어봅시다. 이거 모자이크 해주세요. 이미 나왔지만 저는 인천. 네, 최근 4시즌 순위를 보면 12, 9위, 9위, 10위예요. 지금까지 외줄타기 간당간당하게 했어요. 그래서 발 삐끗해도 버텼어요. 이렇게 잡으면서 외줄타기를. 근데 언제까지 버틸 거냐? 언제까지 뭐 잔류 DNA 기댈 거냐? 그게 제 의문이에요. 뭐 작년 같은 경우에 감독 동기부여가 있었잖아요. 막판에 있었죠. 근데 이제 축구인들 최근에 만나보면 이만석 감독 체제에서는 감독 자체가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말도 나오고 있고요. 벌써부터 제가 담당 구단이거든요. 직접 말씀 못 드리겠지만
몇몇 선수가 불화돼 있어요. 이건 나중에 저희가 또 자세하게 또 기사로 소개해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광주랑 부산과 밀접한 팀이 바로 인천인 것 같아요. 만약 광주랑 부산이 시즌 초반에 생각보다 잘하면 그 반대급부로 쭉쭉 떨어질 수도 있겠다. 인천이.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저도 광주 부산은 살아남을 것 같은 게 베스트 11이 워낙 좋아요. 그러니까 사실 27라운드 가면서 저는 백업은 이제 큰 요소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모든 팀이 전속력으로 베스트 11으로 싸우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광주 부산은 베스트 11이 특히 좋아요. 인천은 약간 선수도 많이 바뀌었고 맞아요.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저는 인천은 아니고 그래도 인천은 살아남을 것 같고 성남 가겠습니다. 성남. 전력만 넣고 보면 네. 이 팀, 네 팀 중에 제일 떨어집니다. 외인들도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고요. 공격 축구를 하겠다고 데려왔는데 물론 임성영 좋은 선수긴 합니다만은 양동현 선수도 정점에서 좀 내려온 선수거든요. 무엇보다 뒷문이 너무 불안합니다. 그렇지. 네. 임채민, 김동준이 지난 시즌 성남 전력의 반 이상이었어요. 이 선수들이 수비에서 워낙 잘해줬거든요. 사실 공격 축구를 하겠다면 뒤에서 든든히 지켜줘야 되거든요. 성남 같은 팀 계속 때릴 수는 없어요. 어쨌든 맞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맞을 때 지켜줘야지 앞에서 치고 나가는데 이 지킬 힘이 없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다 보면은 성남이 무너지지 않을까. 게다가 이제 초보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있다는 것. 공격 축구와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다가 끝날 것 같아요. 시즌이 짧기 때문에 만회할 시간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나영 감독이 아예 남길 감독처럼 테마를 잡고 수비 축구를 한다면 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 본인의 의도대로 뭐 전술을 과감하게 사용한다면 좀 위험할 수 있어 보이네요. 그러니까요. 저희 생각이 맞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틀리길 바랍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모자이크 다시 한번 해주시고요. 네, 어차피 틀릴 거야. 네. 자, K리그 개막 앞두고 골만찬 프리뷰 1탄 네. 누가 떨어질 것인가 해봤습니다. 2부에서는 우승팀 이야기 할 테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네, 저희 일일이 댓글 다 보니까요. 많이 달아주시고 다양한 주제 추천도 언제나 환영하겠습니다. 네, 방송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요. 좋아요.